양날의 검. 이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요즘 검찰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검찰을 응원하자니 자기가 다치고 또 검찰을 비판하자니 상대를 약하게 칠까 무섭다고 하던데요. 지금 한국당 두 손 들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젠 그 패스트트랙 칼이 한국당에게 쏟아질 것 같다라고 하던데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서초동 집회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시적으로 영향을 안 끼쳤다 그러지만 저는 검찰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런 데 다 온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패스트트랙, 물론 당연히 조사해야 될 과정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습니까? 아예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오해도 안 받을 텐데 대통령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이건 물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도 실제로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조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을 판단을 위해서 선결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불법성에 대한 선결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사보임 문제가 합법이냐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불법 사보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행위 차원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입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금 바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지금 불법 사보임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해서 문희상 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에 대한 조사는 겨우 서면 조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가서 조사받을 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차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선결 문제를 이야기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왜 다른 식으로 압박을 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네.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일단 나왔고 그렇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갈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의원들은 나가지 말라고 한 것, 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라면 다 소환 조사 안 받는 걸로 하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 논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좀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법원의 확실한 판단 아니면 국민 정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이 그런 엄명한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적어도 한마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는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많은 유추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국회 선진화법을요. 소위 자유한국당 전신이 새누리한테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국회를 선진화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국회에서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남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만든 하나의 저 잘했다고 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을 어겼어요. 그 법안을 어긴 거에 대해서 소위 법안을 확실히 어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거예요. 소환 조사를 했는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소위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내가 나갔으니 다른 사람 부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시를 했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 잘못이지 지시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전 적어도 예를 들면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판단을 하는 거죠. 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못 나간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시점이 되면 나가서 정당하게 받겠다. 다 못 받는다?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대표만 받으면 된다? 저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왜 정경심 교수 보고 나와서 뭐하러 소환조사 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 적어도 서로 쌍방이 마찬가지지만 명정하게 나오게 되면 근거를 내야죠. 내가 언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서로 쌍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계시니까 이경환 부대변인 반론을 네. 들어볼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대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순서를 지켜야지 이미 가장 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분한테 먼저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조사받고 나면 나머지 분들이 조사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아까 인사권에 도전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가 인사권에 도전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전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걸 왜 기정사실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사권에 도전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장관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줬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고 나서 본인은 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인사권에 무슨 도전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대통령이 잘못이죠. 그런 의견을 듣고서도 잘못 판단한. 그게 무슨 인사권을 누가 지고 있냐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내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계속적인 어떤 스쳐동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은 왜 검찰 개혁을 갖다가 스쳐동에서 하느냐. 사실은 검찰총장을 지명한 청와대가 사든지 아니면 국회가 사든지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가 삽니까? 한국당을 여쭙는데 대통령으로 답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장선철 소장님께 좀 다시 여쭙도록 할게요. 저는 이 패스트트랙 소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 본인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아무도 응하지 말아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고요. 보수의 가치는 법치고요. 법을 본인이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결국 어설프게 정치인 흉내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의원들 다 나를 믿고 따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건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정치적인 판단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한마디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인 흉내를 낸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론 대표니까 책임을 지겠다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본인 법조이다 보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추가적인 조사가 뭐가 필요하냐. 모든 피해자 그럼 다 항상 조사를 받느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의 경우는 한 사람만 조사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처벌은 나중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사실관계는 이미 자료 확보를 통해 다 이루어졌으니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르 시사의 지난주에 이어서 특징이 이경환 부대변인이 프로그램 막판이 되면 피치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를 준비해서요. 다음 토론에서 한번 또 붙어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